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소닉TV 소닉PD입니다. 자, 지난 8월 26일 드디어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가 폴란드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출 1차 본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야, 하나로템, 하나디펜스 임직원분들과 기술진 여러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요, 하나로 약 7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와, 엄청나네. 우선 1차로 K2 전차 180대, 그리고 K9 자주포 212문이 1차 수출량인데요. 앞으로 전체 수출할 양, 아직 남아있는 양으로 따져보면은 K2 전차는 800대, K9은 436대를 최종 구매하기로 총괄 계약을 맺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진짜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미국에만 의존하던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게 정말 감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폴란드가 이 인도네시아처럼 돈 안 주고 배째면 어쩌냐고 걱정하실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그 무기 자금을 누가 대느냐? 바로 나토에서 거의 대부분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에게 완전히 밟혀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어디가 난리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이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불바다가 돼버리면 이 주변국들도 몸성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폴란드가 몸빵 역할을 톡톡히 해줘야만 이 주변국들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토국 대부분 나라들에서 이 무기 자금을 각출해서 폴란드에게 지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다연장 로켓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죠? 바로 미국의 하이마스와 대한민국의 천무인데요. 바로 이 천무를 폴란드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이죠. 폴란드의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총리가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의 도입과 공동 개발에 관해서 한국과 급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미군이 하이마스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를 가지고 러시아의 중요 시설을 200여 곳 이상 넘게 파괴를 시켜버렸어요. 아주 불바다로 만들었죠. 이걸 본 폴란드가 아주 감격을 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도 있어야겠다 해서 미국에게 급히 야, 이거 하이마스 500대만 우리도 줘라, 당장 넘겨줘라 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팔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 폴란드가 원하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물량을 찍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간을 파괴하고 이걸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냐? 바로 대한민국. 갑자기 정수라 누나 생각난다. 이 고도의 집약적 기술과 공장 가동력으로 가장 단축된 시간 안에 물량을 찍어낼 수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하이마스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이죠. 그 무기, 바로 우리 천무가 있다는 거를 폴란드가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게 이런 오퍼 제안이 온 게 아닐까 확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천무가 어떤 무기일까요? 여러분, 하이마스 아시죠? 이 미국의 하이마스가 M270을 개량해서 만든 무기인데 우리 천무가 이 하이마스 성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하이마스는 227mm 로켓을
발밖에 장전을 못하는데 이 천무는 227mm 그리고 239mm 로켓을 12발까지 장전해서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오차 범위는 10m. 또 살상력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잠실 종합경기장의 약 3배 넓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아예 불바다로 만드는 건 순식간이란 얘기죠. 자, 그럼 이걸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어디? 대한민국. 자, 그럼 대한민국의 천무, 이 K2 흑표와 K9 자주포 이후에 이 대한민국 천무도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어제죠. 이 31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이 국방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발표를 했느냐? K9을 만든 국내 방산기업 이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 발표를 그냥 공수표로 근거 없이 날린 건 아닐 것 같고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방사청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겠죠. 자, 호주 정부가 지난 2021년 이 K9 자주포를 1조 원대의 도입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 수백 대의 레드백 장갑차를 수입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국뽕이 아니고 이거는 진짜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레드백은 이 K9 자주포의 엔진과 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레드백 궤도가 철제 궤도가 아니고 이 고무 궤도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철제보다 내구성이 얼마나 월등한지 5,000km 정도 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 밖에 장비의 우수성은 뭐 말로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호주가 이 레드백을 직접 가지고 가서 성능 검사한 지가 사실 좀 꽤 됐어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이 김칫국은 마시는 게 아닐까 조금 우려되긴 해. 아무튼 호주는 그만 간 좀 보시고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테니까 그만 고민하고 빨리 도장 찍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 계약을 준비 중인 FA50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FA50이 계약을 한다 뭐 말만 있었지 실제로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이 이번 9월 안에 9월 중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구두 계약과 본 계약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모른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튼 이 계약 도장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론을 함부로 입 밖에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도 좀 조심하십시오. 괜히 재수 없을 수도 있다. 자, 아무튼 이번 9월 카이와 폴란드의 FA50 계약이 꼭 체결돼서 언론에 빵빵 그냥 터지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산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앞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생산 단가를 조절해서 우리 군도 저렴하게 이 군비 전력 확보도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또 이렇게 많은 수출로 인해서 얻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차기 무기 개발에 더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면은 앞으로 더더욱 K방산에서 훌륭한 무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계 4위 방산 수출 국가로서의 도약이 바로 코앞인 지금 수출도 수출이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겠죠. 대한민국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출도 수출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송은 좀 더 알차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구독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 응원의 댓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니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